안녕하세요. 1위입니다. 지난주 금융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. 최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줄어든 요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앞서 설명드린 3대 파격 조건 소개에 앞서서 ISA 계좌의 정의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. 이 IS 계좌란 무엇일까요? 이 절세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된 금융 상품이 되겠습니다. 주식, 펀드,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소식인 비과세 한도 상향 소식인데요. 이 일반형 그리고 서민형 각각 이전과 대비해서 약 2.5배의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. 일반형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, 그리고 서민형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소득에 대해서는 9.9%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. 두 번째 소식은 연간 납입 한도 2배 상향 소식인데요.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배 증가하고요. 이에 따라서 한 계좌당 총 납입액도 1억에서 2억으로 2배가 상향이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요건 완화에 따른 세금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? 기존에는 ISA 최소 가입 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6천만원까지 납부를 해서 약 46만 9천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1억 2천까지 납입을 하여 500만원만큼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약 104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년 4% 이율의 예금을 3년간 복리로 저축할 분이시라면 약 3년간 100만원을 아끼실 수가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법 개정을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상반기에 새로운 ISA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점은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는 이러한 개정 제도가 소급되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세 번째 소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.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, 이른바 금소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국내 투자형 ISA에 대해서인데요. 기존에는 3년 이내에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한 번이라도 넘겼다면 계좌를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. 단 국내형 ISA는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ISA를 통해서 낸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5.4%만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고요. 그리고 일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 국내 증시에 중장기 자금을 넣어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. 주로 이자나 배당 외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 등에게는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.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도 국내 투자형 ISA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이 금소세 대상이 아닌 분들은 국내 투자형 ISA보다는 일반형 ISA가 더 유리하겠습니다. 그 이유는 국내 투자형 ISA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과 펀드로 한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이와 달리 일반 서민형 ISA는 해외 상장 주식 등 일부만 제외하면 국내 주식, 펀드, 리츠, ETF, 예적금,
그리고 주가 연계 증권 대부분의 상품들에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ISA 상품을 투자했을 경우 배당과 이자 소득이 큰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작년 말 기준 가입자를 살펴보면은 신탁 플러스 1임용 가입자가 약 105만 명인데요. 중개형 ISA 가입자가 약 383만 명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자금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자금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임용과 신탁형 그리고 중개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1임용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이러한 운용을 위임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신탁형은 개인이 상품을 선택한 다음에 위임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겠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이렇게 운용을 하는 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향후 ISA에 가입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이러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정형보다는 공격형 투자 상품에 ISA를 배치하는 게 더 유리한데요. 그 이유는 이 ISA는 투자 손익이 상계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.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1000만원 수익을 냈다고 쳐보겠습니다.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50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서로 통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. 통산을 하여 최종 투자 수익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손익을 조절하여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고배당주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ISA에 집중하자는 건데요.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 금소세 대상자에서 빠지거나 대상자가 되는 시기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소세 대상자가 되면은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야 하는 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일명 종합소득세 합성과세가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박탈이 되는데요. 그래서 이 ISA 계좌를 통해서 분리과세를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고요. 그리고 이렇게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나 이러한 고이율 이자 상품을 투자할 때는 이 ISA 계좌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ISA 계좌가 없다면은 당장은 자금 여유가 없더라도 계좌 가입을 해두는 게 유리한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총 납입 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한도를 2월에서 적용을 받고 일시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올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500만원만 불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총 불입 한도가 4천만원인데 약 3,500만원의 한도가 남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2월을 시켜서 차년도에 내가 자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차년도 한도인 4천만원과 작년도에 다 못 채웠던 한도인 3,500만원을 2월 시켜 총 7,500만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단 일반적인 ISA 계좌의 임무 보유 기간이 3년인데요. 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은 할 수 있지만 절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자산을 길게 묵혀두고 당장 필요한 자금이 아닐 경우에는 이 ISA 계좌에 자금을 납입하셔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여러모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국내 투자자분들인 저희 시청자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
매우 좋은 시간이었었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어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를 저 또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올해는 이 ISA 계좌를 가입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올해 좋은 상품이 나온 만큼 좀 적극적으로 이 투자에 임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